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 짚어보고요. 또 특징적인 섹터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특징주들 짚어보고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로 상승을 보여줬지만 강달러와 고금리, 우리 증시에 여전히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조정세가 더 깊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8월에 미국 CPI 지수 발표부터 소매 판매 지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대응 전략들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주요 일정과 함께 지수 흐름들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한 주평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리면 CPI 지수의 발표가 있죠. 13일 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물옵션 동시만기 목요일 날 있고, 또 금요일 날 미국에 또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2차 전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지수 자체는 그렇게 썩 재미없는 시장이고, 또 종목별 테마주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을 먼저 좀 보면서 파악을 해보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보합선 정도에서 그냥 크게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거의 종가 부근에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해서 좀 종가가 고점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갭상승으로 좀 출발했습니다만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밀리고 있어요. 2차 전지들이 왜 이렇게 좀 오락가락 하냐면은, 일단 중국에 지금 2차 전지 배터리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격 하락, 이것도 있고요. 또 내일 또 상장되는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또 우려감으로 또 조정을 좀 받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CPI 지수, 이것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지 그걸 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일단 9월 다음 주가 되겠죠. 또 FOMC에 대한 또 동결은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는데,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추석 연휴까지 좀 리스크적인 면에서 좀 이벤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또 해주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움직임 좀 짧게 좀 봐주시면서 테마주 위주의 장세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테마주 위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로 좀 넘어가서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양봉의 흐름으로 좀 지지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또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좀 받쳐주고 있고요. 역시나 또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반도체 업종, 일단 하이 쪽에 반도체가 좀 들어가서 미국의 보복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는데, 화웨이 제품에는 마이크론 제품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억울하게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 좀 피해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방향성을 좀 상방이다 하방이다 좀 결정지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또 급등락이 좀 나오기도 해요. 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중국과 미국의
이런 뭐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좀 중간에 끼어서 좀 많이 피해보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저는 그래도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뭐 2차 전지도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도 역시나 뭐 HBM, AI 쪽을 통해서 하반기 매출이 좀 기대되는 업종이니까 뭐 지금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결국 다시 한번 시장은 좀 반등해서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 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리면서 뭐 마음의 또 안정도 제가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뭐 좀 매매하시면서 좀 불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물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한 좀 제가 또 답변 드리니까 좀 안심하시고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업종 들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들 또 2차 전지주들 속에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더라도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이번 달에 있을 FOMC 회의부터 또 미중 갈등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금종욱 전문가님의 인사이트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뜨면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조 대여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갔거든요.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수요 예측, 두산 로보틱스 수요 예측에 의해서 두산이 거의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거의, 상한가 들어갈 수 있을 분위기인데, 일단 두산 흐름은 뭐 이렇게 좀,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끝나고 났었을 때, 일단 오늘 좀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좀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치를 따졌을 때는 일단은 좀 상장되고 나서 아마 재료 소멸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니까 오늘 당장 뭐 매수하시기보다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렸다가 기간 조정 후에 공략을 해보시고 상장 전까지는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시되 대부분 이런 이슈들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게 되면은 오히려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관련 뭐 가장 큰 수혜주니까 지금은 좀 두고 보시되 오늘 좀 많이 급등이 좀 나왔으니까 오히려 좀 거래 대금 줄었을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SB 시스템스 그리고 DIC 이런 종목들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난주까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아직 흐름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 약간 좀 시총이 좀 작은 회사들이에요. SB 시스템스나 DIC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거래 대금이 뭐 크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뭐 그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래도 적지 않습니다. 6% 이상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유진 로봇도 역시나 흐름은 좀 괜찮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언제까지 상승이 나올까 저도 좀 계속 이렇게 좀 과도하게 오는 게 아닌가 단기간에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 조정 타이밍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 부근해서 한번 또 나올 수 있고 그때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로 접근하실 때는 항상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미 좀 10만 원대부터 저도 이 종목을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드렸었고 8시 방송에서도 추천드렸었던 단가가 거의 10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벌써 2배가 넘었죠. 한번 조정을 좀 받고 또 상승 나온 가격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신규 매수 지금 가는 종목이 로봇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신규 매수하실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눌림시 조정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자금이 또 두산 로보틱스로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이제 로봇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정에 대한 체크를 좀 하시면서 로봇주는 매매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도 로봇주 중에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나 아니면 대장주 중에서 좀 눌림목 자리들 그런 종목들을 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PO 소식 전에도 좀 큰 상승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기 매매 포지션만이 좀 유효하다라는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두산 로보틱스 IPO 전후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 흐름 같이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주들과 함께 또 강했던 섹터가 의료 AI 관련된 섹터들이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의료 AI는 제가 방송에서는 이제 9월달 가장 좀 핫하게 봐야 될 업종으로 이제 로봇주와 의료 AI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의료 AI도 마찬가지로 로봇주처럼 좀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이 종목이 오르고 어떤 날은 이 종목이 오르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좀 나오는데 뭐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 중에 드림 CIS가 있습니다. 예, 이 종목도 지금 신약 관련 개발 MOU, 임상 전략 MOU를 좀 체결하면서 오늘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거래 대금이 한 110억 정도로 상한가를 들어가서 아마 뭐 매매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올라갔으면은 중간에 한번 좀 눌림도 주면서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호가에 좀 물량도 좀 많아서 매매하시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거래 대금 없이 올라가는 거는 바로 슈팅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봉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일단 바로 이렇게 슈팅이 좀 나왔죠. 매매가 안 돼요, 이런 건. 아침에 시초가 잡는, 시초가를 바로 따라잡지 않는 한 매매 안 되니까 이런 종목들 못 잡았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이제 노을이라든지, 노을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금요일날 좀 음봉으로 좀 길게 빠졌다가 오늘 또 그거를, 음봉을 덮는 양봉으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역시 또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190억. 이 정도 나왔는데, 저는 일단 거래 대금은 좀 크게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는 게, 호가 물량도 좀 많고, 그리고, 충분히 매매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큼 타이밍을 좀 주는데, 거래 대금 없이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급등락이 심한 경우가 있어서 매매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노을 자체는 역시나 또 AI 관련주 쪽에서 좀 최근에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또 관심을 좀 가졌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와서 일단은 저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좀 기다려볼 예정이에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또 부작용에 의해서 또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 줄면서 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좋다고 다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뭐 투자 경고 이런 거 찍힌 것도 그렇게 썩 지금은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좀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에 누닛 저는 항상 대장주로 누닛을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번에 페어마켓에서 나오는 결과라든지 뭐 유방암 결과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전문가 의사 2명이서 판단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뒤처지는 결과지만 뭐 한 명 누닛의 결과와 뭐 전문가 같이 했었을 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왔다 해서 저는 일단은 누닛은 제가 처음 추천드렸을 때 단가가 6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거의 5배 이상 좀 가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디까지 더 갈지는 좀, 예측이 안 되지만, 어쨌든, 대장주의 흐름으로 지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 AI는 제가 꾸준하게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 좀 드렸지만, 아직 새롭게 더 나올 의료 AI나 신약 개발 관련주들도 남아있으니까요. 그것도 꾸준하게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의료 AI라든지 아직 잘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거 정보 또 받으실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월과 7월부터 의료 AI 관련된 섹터를 분석을 해보면서 루닛을 대장주로 꼽았었고 당시 방송 공략가 이후로 5배가량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던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대응들 또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함께 또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과 의료 AI 섹터가 좀 계속해서 강했다면 오늘도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들 흐름도 짚어볼까요? 네, 게임주가 계속 바닥을 좀 많이 뚫고 내려갔었죠. 그래서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시총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우선 엑토즈 소프트가 14%, 15% 정도 올라오는데, 일단 텔네츠에서 좀 인수 관련 이슈가 있어요. 이거 정확한 오피셜은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에서 도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나 어제 금요일 날도 한 100억 정도의 거래 대금, 오늘도 한 60억 정도의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가치 한번 봤었을 때 호가에 좀 이렇게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2주 있고, 한 75주, 80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매매 자체가 어려워요. 올라가긴 했어도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거래대금 이제 들어왔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좋고,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금은 매수할 종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니까, 일단 이슈 정도로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넵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좀 좋아요. 그나마 게임주 중에서는 그나마 넵튠이 좀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역시나 또 관심을 좀 두지 않는 이유는 거래 대금 자체가 지금 100억대 많이 나와도 200억대 이런 종목이라서 차트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슈까지 좀 체크해서 좀 말씀 좀 드리거든요. 이게 세계 4회사, 넵튠 같은 경우에는 4회사가 3곳이 있는데 이걸 다 합병하겠다라고 하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쨌든 호재가 될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매출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저도 게임 출시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매출 상승 이런 거라면 저도 좀 긍정적으로 봤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좀 아니어서 일단 차트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일단 저항선 자리 뚫어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그 외 다른 부분 재료적인 면이라든지 거래 대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저는 또 관심을 좀 두지는 않았고요. 오늘 넷마블 일단 시총이 좀 4조 좀 깨지면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구나. 이거 고점 대비해서 좀 봤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밀렸거든요. 지금 2021년까지 했었을 때도 14만 원, 같은 종목이 거의 4만 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신작 출시 게임이 앱스토어에서 또 매출 1위 기록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직 저점에서 크게 거래 대금이 좀 나오지는 않아서 지금 저항선 자리 구간은 한 5만 원 정도 이상은 올라와야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레오이지에서 나오는 피해 거짓, 요것도 이제 판매량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게임주들의 강세를 좀 보일 시기이긴 한데 신작 게임이라든지 방학을 통해서 매출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건 또 예전 얘기고요. 요즘에는 신작 게임도 그렇게 매출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게임이 없어서 일단 게임주들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주들은 저는 당분간 매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로봇주라든지 의료 AI 이런 쪽이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제가 같이 한번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이슈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큰 시세가 나오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게임주들 그렇다면 언제 또 공략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8월 31일 공략했던 JW 중해제약입니다. 일단 4거래일 연속으로 3%에서 4%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료 AI부터 아토피, 혈유병 등 여러 가지로 좀 엮이는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저희가 시초가 공략했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사실 2차 전지주로 묶이면서 큰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또 한 번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JW 중해제약가 많이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 21선 자리를 뭐 안착을 해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AI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고 수액 관련해서도 지금 공급 부족이 좀 있다라고는 해요. 그래서 뭐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로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신약 관련 AI 플랫폼도 여전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어느 정도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급하게 보진 않고요. 4만 원 자리만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정고점 5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저는 이제 급등주도 좀 말씀 좀 드리지만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종목들도 계속 공략주를 좀 드리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자리를 오랫동안 좀 유지해주고 돌파했었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JW 중해제약은 아직도 보유 의견 좀 드리고 있고요. 금양은 역시나 좀 오늘 급등이 좀 안 나왔는데 오늘 2차 전지 공장 기공식이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 4680 만드는 회사를 공장을 만든다 해서 오늘 기공식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대부분 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상승이 나왔다가 아침까지는 괜찮았다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직 이런 저점에 대한 지지가 좀 잘 나와주고 있어서 역시나 또 급하게 볼 종목은 아니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뭐 여기서 급등 나와서 뭐 종고점 뚫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종목을 좀 드렸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흐름이 급등락이 좀 빠르다 보니까 대응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선은 포트에 좀 한두 종목 2차 전지 관련주 쪽 중에서는 그래도 금양을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콩고라든지 이런 몽골 광산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SNF 상장에 대한 다시 제 준비를 좀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슈들이 좀 남아있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쪽에서 리튬 관련주 쪽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일단 금양을 좀 드린 거고 이런 박스권 자리 21선 자리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좀 돌파해주면 딱 좋은데 뭐 아직까지 그런 흐름은 안 나왔습니다. 뭐 딱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는 한 번 더 반등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금양을 좀 말씀 좀 드렸고 이 종목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계속 리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중해제약과 금양 모두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특징주들 짚어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두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의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25% 넘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 당장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이 시총이 2조 4천억 원대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1조 9,200억 원으로 기업 가치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2주 전 월요일 8월 28일에 두산을 분석해드렸었거든요. 그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두산은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이슈였냐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맞춰가지고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올 거고 두산의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흐름 자체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게 두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예측은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자,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자체, 평가된 금액 자체가 두산을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두산의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두산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판단이 스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5%대까지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줍니다. 자, 근데요. 차트를 또 크게 펼쳐보자면 또 참 재밌는 그림이 형성이 좀 됩니다. 자, 2007년도 때요.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최고가를 찍었던 자리가 24만 원 정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부터 상황을 보자면 현재 주가 자리가요. 사상 최고가 자리입니다. 사실 2008년 이후부터 상황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현재 두산의 주가의 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은 지금부터 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정말 많이 가준다면은 과연 다시 20만 원대를 회복할지. 근데 사실 2007년도 때의 이 고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한 15년치의 차트만 보더라도 현재 최고가 큰 그림 뚫어냈다는 거. 그렇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가져보는 게 현실적으로 차트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제가 두산 계속 강조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일전 한두 달 전에 저녁 방송에서도 두산을 계속 강조하고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7월 말쯤 추천드려서 요거 크게 올라갔던 것도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자리에서 팔아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조금만 더 보고 싶은 욕심은 있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위가 없어요. 네. 매물벽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은 더 시장에서 집중될 거고요. 그렇죠? 기관들 평가 내리고 그다음에 9월 20 며칠인가요? 개인들까지 이제 다시 IPO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청약률이 얼마나 또 넘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최대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다음 두산 다음 최대어가 아마 올리브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뭐 정말 400%의 상승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두산은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상황 보시면서 천천히 좀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삼을 수 있는 가격대는 개인적인 판단은 20만 원대까지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상황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급하게 오늘 파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을 하시고 조금 더 상황 보시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6월과 7월부터 좀 공략을 해서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로 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지점들까지 저희와 함께 두산 분석 이어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해보시면 분석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알아볼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넷마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게임인 시네탑 그리고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흥행하면서 이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8% 가까운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줄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올해 4월까지는 흐름이 괜찮았는데 5개월가량의 좀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최하단 부근에서 올라와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이게 참 이게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구글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항상 보시면요. 게임 순위가 유료 매출 순위가 올라오는데 누구나 이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넷마블의 게임인 그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이요. 2등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구글 플레이 순위를 장악하고 있는 게임들 보시면은 리니지 M이나 뭐 리니지 W나 오딘이나 약간 이런 류의 리니지 라이크 관련된 좀 게임들이에요. 과도한 이제 과금 유도를 요구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게임을 하고 싶으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약간 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요, 게임 안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키우기가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리니지 라이크식의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NC소프트 차트를 보시면요, 그 의미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일전부터 해서 저는 이제 2020년도 때 이 서경에서 방송을 할 때 NC 100만 원 찍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터치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 2023년까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NC소프트 사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 서울경제TV 방송에서 상담 방송을 진행할 때도 NC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길래 뭐 신뢰를 무릅쓰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뭔가 이제 특정한 좀 모멘텀거리를 갖고서 게임을 봐야 되는데, 게임 자체에 대한 조금 특이한 점, 그리고 뭔가 재미를 주는 요소 자체가 사실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게임류를 NC는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예. 너무 답답한 좀 상황이 좀 되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번에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다른 게임류로 이제 매출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 자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조금 그 게임하는 스타일들이 다변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관련된 약간 좀 캐주얼식의 게임들도 만드는 회사들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나쁘진 않은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걱정은 뭐냐면 원체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차트 상황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4만 원 초반대까지 밀렸었거든요. 4만 1,900원까지 깨졌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8월, 9월 해가지고요, 보시면요 거의 똑같은 거의 쌍바닥을 찍고서 얘가 반등이 나오거든요. 회사의 운명인지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가 대형 W자 패턴 자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가 될 수 있냐면 전고점까지의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 상황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 전반에서의 시장의 기대치나 매출의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사실 좋지가 않아요, 게임주들이. 저도 물론 펄어비스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물론 조금씩이나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원체 바닥에서 잘 잡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뭔가 시장의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의 매출 확대 포인트를 가봐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뭐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러브콜을 받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의 변화가 나온다는 것을 넷마블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넷마블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와 연관된 이 넷마블의 가치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대응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빠르진 않을 겁니다. 빠르진 않을 거지만 조금은 그래도 게임주 전반에서의 이렇게 큰 바닥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는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한 번은 포트 상황에 넣어두고서 상황을 천천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요거 생각하시고 게임주들 보시되 큰 바닥에 있는 이런 넷마블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지켜보자, 이 정도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임주들이 좀 오랜 기간 쉬어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한번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 넷마블과 함께 저희 공략주인 펄어비스도 대응 전략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뜰 건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걸려 있습니다.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게임주들의 앞으로 흐름도 짚어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와 분석 함께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의 공략주들로 여러분들과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목요일에 저희가 공략주로 휴재를 언급드렸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11% 넘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금요일에도 안 나와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주 공략주였는데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K방산 대표주였죠.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대형주들 위주로 또 수익을 봤던 게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대형주들 9%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공략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최근 종목부터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금요일은 정말 죄송하게도 일이 있어서 못 나왔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정말. 자, 하지만 이제 휴재일이 그래도 잘 갔으니까 위로를 삼으시고. 자, 휴재일이 이제 금요일 날 급등이 좀 나왔어요. 금요일 날 13%까지 올랐습니다. 말씀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드렸고요. 아마 고점, 아마 현재가 기준으로 해서도 10% 정도 수익은 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휴재를 말씀드렸을 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시장에서 뭐가 주목을 받느냐, 필러인가, 바이오인가,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이전의 이슈들이 다시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거기에 있어서 조만간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LO라고 말씀드렸어요.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서 기술 수출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이제 다시 옛날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주목을 받은 시장이 나올 것이다. 뭐 휴재는 당장에 있어서 그런 이슈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전반에 걸쳐서 약간 대장격인 이런 종목들 자체가 이쪽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종목도 상관없고 약간 중형 대형주 상관없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그 기업들이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나 어떤 라인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진행을 했는데 1년 정도 경과했다 싶으시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내용을 공개할 때가 됩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전에 발표했다면은 그럼 다시 빠르게 올려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잘 노리셔야 돼요. 휴재일도 이런 모습이었지만 다른 번외 종목이지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일반 공모 때문에 밀렸었지만서도 다시 이슈를 내면서 올려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도 지금 약간 조금 재미는 없어요. 네, 좀 올랐다 갑자기 빠졌다 다시 재반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 역시도 큰 바닥을 보자면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한미사이언 차트 바닥 보세요. 작년 10월부터 이런 바닥 다지면서 지금 갈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휴재로 다시 가볼게요. 휴재를 보실게요. 이렇게 볼게요. 크게 확대해보면 이런 상황이죠. 어떤가요? 큰 대형 바닥을 그리고 버텨주면서 반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노리는 자리들은 이런 대형 바닥도 있고 추세상의 짧은 하단 자리 이런 자리도 잘 노리는데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빠지긴 사실 힘든 자리였기 때문에 목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잘 캐치가 돼서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운이 약간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보유하고 있으면 한 번씩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럼 휴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형주가 이게 단기간으로 급등이 나올 때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추럽 먹어야 됩니다. 수익 거두셔야 돼요. 거두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단기간으로 급등 나서 뭐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계속 자주 드리기 때문에 정리하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일단 상황 보다가 제가 포트를 쫙 정리할 거긴 할 건데요. 우선 뭐 개인적으로 수익이 만족하셨다면은 정리하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거죠. 자,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 말씀드리고 나서 움직임이 조금 기다렸다가 한 2주쯤 뒤에 급등이 확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급등은 제가 예측했던 급등이었죠.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엔비디아 이슈도 있었지만 다른 거 말씀드렸어요. 9월, 10월, 11월을 우리는 봐야 된다. 왜? 기관들이 성과를 내야 된다고요.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8월 달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잭슨홀 영향도 있었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어요. 불안했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12월의 실적은 거의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9월, 10월, 11월 달에 열심히 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기관 투자자분들, 외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작부터 그냥 시원하게 쏴버립니다. 삼성전자. 근데 또 반면에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또 얻어 터졌어요. 갑자기 무슨 화웨이에서 중국에서 하이닉스 칩을 썼대. 그래서 뭔 소리야? 하이닉스는 준 적도 없는데 조사를 한다고 하죠. 일시적인 거겠죠. 자, 버틴다는 거에 얘도 어떻게 될까요? 박스권에서 올려 다시 친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이닉스 이런 조정 나왔을 때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매수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삼성전자 돌아갈게요. 조정이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살짝 올린다고요. 그죠? 돌려 세운다고요. 제가 삼성전자 지금 전고점 넘어갈 거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또 얼마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8만 원대 보고 그다음 9만 원대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연말 안으로 해가지고는 꼭 보셔야 될 게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의 그림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당장에 있어서 9월 달이 뭐 추석 껴가지고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9월 달 안으로는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근 고점으로 볼 수가 있는 73,600원짜리는 한 번은 돌파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빠지던가 그 근처의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보면요. 수급 상황 보면은 삼성전자인데 기관들은 아직 이 종목을요 크게 도전하진 않고 있어요. 딱 하루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언제? 9월 1일 날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를 대응했습니다. 근데 외인들은요. 그날부터 해서요. 계속 사고 있고 사실 큰 매도 상황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외인 수급이 한 번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더 몰리면서 뭉텅이 수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 많은 수량들이 삼성전자를 쌍끌이 매수를 하기 시작할 거고 아차 싶어서 기관들이 따라 들어오는 그림이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언제 보라 말씀드렸죠? 10월에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치 실적 발표하는 그때를 잘 봐라. 네, 그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더러 SK하이닉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 FOMC가 이제 9일 남았나요? 금리는 동결 쪽으로 갈 겁니다. 페드워치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92% 어제 저녁에 봤던 거니까 동결 수준으로 나갈 거고 그거 끝나고 난 후는 또 무슨 일이 있나요? 추석이 있어요. 네, 6일 연속 쉽니다. 전에 이미 좀 약간 뺄 수도 있습니다. 날짜상으로. 그래서 조금은 9월 말쯤에는 국내 시장이 흐지부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인들과 기관들은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들어오면서 추석 끝나자마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늦은 기관들은 뭐 할까요? 아유, 부랴부랴 종목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바로 이제 코앞이다 보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더 매수할 수도 있고, 요걸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같이 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큰 걱정보다는 재밌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LG 이노텍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디플이랑 주가가 쫙 밀렸어요. 딴 게 아니라요. 중국 쪽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일하는 동안 아이폰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역시 일시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뉴스는 그렇게 떠들 수 있지만 아이폰 쓰는 사람이 아이폰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우리 MZ세대 분들 혹시 방송 보시면은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꾼다고 삼성 중국 폰으로 바꾼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매출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9월 12일 날 내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가 되나요? 아이폰 발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노텍 같은 경우나 디스플레이나 자화전자나 BH 딱 4개만 보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바닥에서 올려치는 그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합니다. 이번에 가격이 좀 예상이 좀 나왔죠. 굉장히 고가이긴 해요. 고가이지만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어요.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다? 사실 아이폰이 갤럭시의 카메라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다. 소프트웨어상으로도 항상 그랬잖아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갤럭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비등비등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다시 새롭게 카메라 성능이 좀 갤럭시를 압도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12일 날 발표를 딱 했는데 이야, 그간에 달라진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팀쿡이 보여주나요? 보여주겠죠. 그러면은
주가의 방향성도 같이 딸려 올라갈 거고 애플의 시총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노텍이나 디스플레이나 큰 걱정하실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방산주 쪽 같이 볼게요. 하나 시스템 보죠. 자,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큰 반등은 아니에요. 근데 바닥 확인되고 있고 다시 재반등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수익으로 갈랑말랑 조금 수익이실 겁니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조금 재미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네. 뭐 마이너스도 아니고 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요? 두 종목 다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 좋죠. 내년은 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큰 하단 자리에서 롯데는 이거 봤잖아요. 이 큰 하단 자리에서는 과감한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쫄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차피 수익 중이 하신데 잘 가져가시면 좋은 전략이 있을 거라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키워드가 될 LO 라이센싱 아웃의 대표적인 그 수혜주로서 휴젤 관련된 종목 전략들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추석에 껴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들까지 저희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은 이 종목을 좀 봤어요. 기계주들이 사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도 AS 안 해드렸지만은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와요. 오늘 현재 6%인데 오늘 장중에 9.8%까지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추천하고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드디어 생겼는데, 두산밥켓은 왜 이렇게 좀 조용한 거야?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산밥켓을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실적의 변동성 뭐 사실 없습니다. 올해 딜러사를 100개 이상 확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매출과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차트를 보면은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고 여기서 방송상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이미 많이 올랐다가 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두산 그룹주들의 상승 이슈도 있고 매출 확대 포인트도 있고 그렇다면은 당장에 있어서 기관들은 좀 버려지고 외인만 시원하게 매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기관들도 이제는 다시 재입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차트의 방향성 자체가요. 하락 쪽이었다가 7월부터 해서 서서히 바닥을 여러 차례 확인하면서 돌려 세우는 좀 힘을 좀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부터 해서 한 번 반등이 조금만 나와준다면 짧게나마 재밌는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밖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뭐 큰 대형 추세로 봤을 때는 이 보시면요. 자, 전체 차트예요. 열어놨을 때 올해 7월 말에 나왔던 67,000원짜리가 최고가, 사상 최고가 자리예요. 여기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기간만 들어오면은 바로 칠 수 있는 자리예요.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없잖아요. 그렇죠? 두산 가고 다 딸려 올라간다고요. 당장의 밥켓이 연관된 이슈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받쳐주면은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두산 같은 경우도 신고가 패턴의 흐름을 계속 보여준단 말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맞춰서 밥켓도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 관련해서 잘 아시죠? 밥켓 뭐 하는 회사입니까? 소형, 중형, 중장비들 만드는 회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미국 북미 쪽에서 이게 보통 집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그만 중장비를 하나씩 갖는 게 나름 꿈 같은 게 있어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매출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뭘 한다 그래요? 딜러사 100개를 또 확보한대. 매출 어떻게 될까요? 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상황 말씀드렸으니까요. 차분하게 보시고 이번에 두산밖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였던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 10% 가까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같은 섹터로 묶이는 두산 밥캡도 앞으로의 향후 매출 확대 포인트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매매 전략과 함께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수혜주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특징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드림 CIS 알아봤습니다. 임상 결과 예측 AI 솔루션 개발 중이란 소식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두산 짚어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IPO 대흥행 기대감 속에 25%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두산 밥캐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과 이번 주 대응 전략들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